네, 반갑습니다. AI 기반 창업 방법론 세 번째 강의를 맡은 이한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로 투 원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하기라는 주제로 흥미로운 창업 여정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0에서 1, 경쟁 없는 시장을 과학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기대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실제 사례들도 좀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페이팔이나 챗GPT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오픈 AI, 네, 아울러 데이터브릭스와 같은 그런 멋진 제로 투 원에 정말 어울릴 만한 기업들의 사례들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제로 투 원의 개념을 잘 이해해보고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AI 기반의 실행 전략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저희가 다뤄볼 예정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접근법, 즉 과학화를 해서 제로 투 원이 단순히 직감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실행하고 또 적용해 볼 만한 그런 가이드들을 나눠보면서 여러분들과 오늘의 강의를 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로 투 원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쟁 없는 시장을 과학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있어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경쟁의 함정을 탈출하고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경쟁의 비용과 악순환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치열한 경쟁은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증가시키고요. 또 이익률을 하락을 만들다 보니까 혁신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이 생존에만 급급하게 돼서 오히려 혁신을 하지 않고 생존 투쟁에만 몰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창조적인 독점, 즉 수직적 진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이 제로 투 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1에서 작게 개선한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가치를 0에서 1로 만드는 그런 독점적인 시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기존의 동일한 제품을 갖고 막 경쟁하던 곳에서 새롭게 문제를 정의할 수 있게 되고요. 아울러 가격 경쟁이나 또 마케팅 경쟁에 막 몰두하던 것에서 독자적인 기술이나 솔루션을 만드는 쪽으로 관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게다가 수익성이 악화됐던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을 독점하고 또 고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많다 보니까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오게 됐죠. 여기엔 세 가지 핵심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재정의. 두 번째, 독점적인 우위 구축.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 확립.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강의를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수익성과 혁신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건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이익률과 혁신의 여력들이 내려가는 것이 마치 경쟁의 비용이 올라가는 것과 서로 상충관계가 있는 것으로 정말 보이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가격이나 마케팅 비용에 과투입이 되는 부분들, 또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좀 해야 하는데 이런 혁신들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이끌고 오히려 시장에서는 1위인 것 같이 보이지만 승자의 저주로 1인당 고객 획득 비용, CAC나 또 평균적인 그런 이익률, ARPU 같은 것들이 계속 하락하면서 악순환을 만드는 부분들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로 투 원은 기술을 혁신하고 독점을 구축한 다음에 시장을 창조해 나가는 바로 이런 수직적 진보를 만들어내는 개념으로 많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이죠. 틈새에서 독점을 구축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또 창조적인 독점을 하게 될 경우에 지속적인 혁신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크게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시장을 재정의해서 지속 가능한 독점으로 완성을 한다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원칙의 바로 가운데 있는 것이 제로 투 원의
대표적인 그런 부분이 될 텐데요. 시장을 재정의한 사례, 뭐 테슬라가 있겠죠. 전기 자동차를 실제로 자동차의 산업군에 속한다기보다는 정말 AI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재정의를 통해서 시장을 정말 재정의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아울러 독점적인 우위를 지니게 된 뭐 아마존의 사례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 페이스북, 메타가 대표적인 예시죠. 기존에 많은 친구들이 쓰면 쓸수록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 자체가 이런 소셜미디어의 대표적인 성장 모델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제로투원의 핵심적인 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사실 드러내고 있는 단 하나의 사례를 꼽자면 페이팔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써보셨나요? 실제로 결제를 할 때 그냥 이메일로 로그인해서 송금도 하고 결제를 정말 편리하게 전 세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든 혁신적인 그런 서비스였었습니다. 이메일만으로 즉시 글로벌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온라인 결제 자체를 재정의했었죠. 기존의 금융만이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화폐로 시장을 재정의하고 이베이나 이런 부분들에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쓰게 만들어서 파워셀러들이 초기에 이걸 굉장히 잘 쓰다 보니까 널리 알려져서 쓰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페이팔의 성공을 가져왔다라고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또 보안과 신뢰가 강화된다라고 하는 점도 페이팔 사례에서 꾸준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미리미리 사기를 좀 이상한 행위들을 탐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고도로 발전시키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소액 거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리스크가 낮다 보니 사용자의 경험과 신뢰가 잘 확보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것을 가속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 다른 경쟁자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우위를 만들고 진입장벽을 만들었다고 또 많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성장의 플라이 휠, 압도적인 진입장벽을 통해서 AI 탐지 고도화를 했고요. 신뢰도가 상승하고 사용자가 증가하니까 다시 거래 데이터가 축적되는 이러한 멋진 선순환 구조가 이 페이팔이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인 성장을 만드는 제로투원의 핵심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AI 역할은 독점적인 우위를 가속화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데이터가 선순환되면 장벽이 되는 것이죠. 뭐 기회를 탐지하고 검증을 가속화하는 데도 활용이 될 것이고요. 데이터가 성능 자체를 고도화해서 더 좋은 정밀한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화 AI로 장벽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것이죠. 후발주자들이 이걸 따라할 수 없다 보니까 독자적인 데이터와 모델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자체로 가치가 상승되고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는 정말 멋진 제로투원의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론을 넘어서 실제 실행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함께 살펴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제로투원의 개념들이 진짜로 어떻게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AI 도구로 준비하는 제로투원의 전략, AI 기반 실행 전략 파트 2입니다. 직관이 아닌 데이터로 결정하라. 바로 빠른 검증 사이클이 핵심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1번부터 7번까지를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정말 살펴볼 질문이 될 텐데요. 아마 금방 이해하실 수 있고 이러한 질문들을 답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샌가 제로투원을 다가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을 최소화한 설계, 2주 단위의 검증, 또 지표 중심의 실행이라고 하는 공통된 키워드가 여기서 등장할 텐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획기적인 기술의 발견입니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데이터로 먼저 검증하라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뭐 시장의 핵심 과제를 좀 5개 정도로 도출한 다음에 특화나 논문으로 실현성을 검증을 하고요. 기술의 성숙도를 5점 척도로 평가를 해서 이것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난이도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술 성숙도 평가 매트릭스를 표에 보시는 것처럼 잘 구축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익숙한 서비스들 많이 보이시죠? 뭐 구글 스콜라라고 한다든지 또 깃허브에 있는 부분들을 구현 난이도를 검증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허 검색이나 AI 모델 분석 또 법률적인 검토들도 요즘 AI 서비스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이 과연 타이밍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수요 신호가 뚜렷하고 경쟁이 시작되기 전이어야 사실 제로투원으로 접근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점점 시장의 관심도가 올라가는 것을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확인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트렌드가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에 우리가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바로 그때가 최적의 진입 시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경쟁의 강도가 낮은 상태에서 트렌드가 잘 가는 부분에 올라탈 수 있다 보니까 확실히 성장하는 데 용이한 부분이 있죠. 그것이 세 번째 질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얼마나 가능한지도 사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탐삼솜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거점 시장까지 단계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초기에 거점 시장은 뭐 작게는 한 1에서 2% 정도부터 잡아서 점점 독점 가능한 규모들을 설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성을 시뮬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어려움 없이 우리가 초기 목표를 잘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과연 이것을 진행한 인재와 조직이 준비되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행 역량을 데이터로 진단하는 게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발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일컬어지고 있죠. 뭐 주간에 코드를 커밋한 수라든지 또 리뷰가 얼마나 완료됐는지 이런 것들을 컨플런스를 통해서 마련을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업무의 실행력을 진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 대비해서 작업의 완료율, 특히 번다운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사실 협업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요. 의사결정의 속도와 팀 커뮤니케이션 분석이 이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시는 그 이미지와처럼 주간 개발의 생산성을 지표화할 수 있고요. 또 협업의 지수도 사실 얼마든지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작업 완료율을 목표치 대비해서 얼마나 초과 달성하고 있는지도 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인재와 조직이 얼마만큼 준비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렇다면 제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전환율 중심으로 설계를 해서 성장 엔진을 가속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탈 지점을 정밀하게 파악하고요. 또 A/B 테스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최적화해 나가는 부분들이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환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면 아예 KPI에 이런 부분들을 잘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간다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는 AARRR이라고 하는 퍼널 최적화 모델이 실제로 현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방문을 하는 애퀴지션부터 시작해서 액티베이션 흥미, 그리고 리텐션 유지, 레비뉴를 만들어내는 매출, 아울러 레퍼럴이라고 하는 추천까지 어떤 퍼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전환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측정한다 그러면 우리 제품이 시장에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지속 가능한 입지를 구축했는가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가치로 독점적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 기능을 우선적으로 만든 다음에 만족도 지표를 꾸준히 추적하다 보면은 이 경쟁의 강도가 어떤지를 확인해보고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어디를 가야 할지가 명확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노력 비용 대비해서 고객 가치가 높은 곳들을 핵심 입지로 먼저 잡아서 뭐 장기 투자를 해야 될지 제거를 해야 될지 혹은 보류를 해야 될지 하는 요소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시각화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렇다면 새로운 기회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기회가 없는가? 미충족된 고객의 니즈가 있는지, 또 트렌드 신호를 분석해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그렇다면 소규모 실험을 계속해서 검증을 해서 장기 과제 또 핵심 기회로 정말 잘 시장에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제로 투 원의 7가지 질문들을 완성하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행이 가능한 프레임들을 정착해서 과학적 시스템으로 만든다 그러면 누구나 제로 투 원을 한번 시도해보고 또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이번 장에서 살펴본 7가지의 질문을 검증하고 실험 피드백을 살펴보았다면 다음 파트 3에서는 과학화를 어떻게 해서 데이터 기반의 예측, 즉 자동화된 확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로 투 원의 과학화는 실제 직관이 아닌 데이터로 불확실성을 과학적으로 통제하는 부분에 맞닿아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진화해서 확장까지 하는 이 여러 가지의 사이클들을 잘 돌리는 것이 실제로 제로 투 원을 과학화하는 과정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험이 기본 단위가 되는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직관에 좀 많이 의존한 발견이었다면 이제 AI를 활용한 제로 투 원을 할 경우에 데이터를 예측해서 패턴을 분석하고 니즈를 포착하는 과학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설문을 통해서 검증하게 되면 제한된 표본을 조사하거나 자기보고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게 될 텐데 AI 제로 투 원을 활용하게 될 경우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행동 데이터를 학습해서 진화해 나가는 부분도 실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형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기존의 좀 일반적인 공식이었다면 AI 제로 투 원을 할 경우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그래프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의 목소리에서 숨겨진 기회를 자동으로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요즘 데이터 소스가 너무 많죠. 뭐 소셜 미디어에 있는 글들이나 리뷰, 또 고객 문의가 고객 센터에서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아울러 뭐 페이드 미디어나 오운드 미디어 같은 곳에서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된 그런 플랫폼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고객의 목소리를 정말 잘 들을 수 있습니다. Voice of Customer, VOC를 이러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 자연어를 분석하는 엔진에다가 넣고 자연어 처리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도움을 얻는다 그러면 패턴을 분석해서 뭐 감성 분석을 한다든지 중요한 키워드들을 워드 클라우드로 좀 뽑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데이터 마이닝의 파이프라인으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바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장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진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관이 아닌 실험 데이터로 시장의 반응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설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그룹 A와 B를 설정하고 여기서 어떤 전환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를 바로 A/B 테스트를 통해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실제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도 가능하고요. 또 유사한 그런 집단인 코호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석해서 추적을 해 나가다 보면 가입 시기별로 재사용률을 실제 가치를 측정할 수도 있게 되겠죠. 최소 기능 제품, 바로 MVP를 이때 많이 활용해서 시장성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동적인 독점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데이터가 쌓일수록 독점력이 강화되고 따라올 수 없는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그래프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뭐 J커브 또 혹은 S커브라고 부르는 부분들인데 초기 검증이 선형적으로
성장한다기보다는 정말 고속 성장, 스케일링 업 해서 아예 시장 지배까지 가는 이런 그래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화된 확장이라든지 또 고객의 생애 가치가 그 고객 1인당 획득하는 비용을 압도해서 충분히 자발적으로 추천을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루프들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이러한 시대에 창업가의 역할은 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와 지표 중심의 리더십, 즉 실패를 장려하는 실험 문화 설계자가 바로 창업가가 될 텐데요. 북극성이라고 하는 지표를 설정하고 또 주간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리뷰해보고 체계화하는 것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습니다. 실험 문화가 정착된다 그러면 누구나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재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보시는 대시보드가 사실 많은 스타트업들에서 보고 있는 실제 대시보드 예시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 그러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객에게 어느 시장에 어떻게 집중해야 될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화가 완성이 되려면 과학적 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고 이제 성공 사례로 이걸 검증하게 되면 됩니다. 과학화 루프가 완성된 것들을 앞서 예측, 진화, 확정이라고 하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내재화되고 또 학습 속도가 내재화된다 그러면 굉장히 고도화돼서 피드백이 빨리빨리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트 4로 실전 사례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전 사례 분석에서는 앞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픈 AI, 데이터브릭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갖고 있는 테크노바라고 하는 맞춤형 교육 앱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제로투원의 공식이 적용된 부분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문제를 어떻게 재정의하는지, 그리고 데이터 장벽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아울러 이것이 선순환으로 어떻게 구조가 확립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오픈 AI. 네, 여러분 뭐 거의 매일 쓰고 계실 텐데요. 챗GPT를 서비스하고 있는 오픈 AI에서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GPT-3 모델을 본격적으로 정말 시장에 알리면서 API도 제공하고 그러다 보니 그 대화형 인터페이스 혁신을 그 2022년에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서비스를 쓰게 됐던 것 같고요. 또 2023년에 GPT-4 버전을 플러그인 형태로도 나오면서 플랫폼 생태계가 확장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어쩌면 범용 인공지능이 AGI가 정말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 있습니다. 접근성을 정말 민주화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손쉬운 API 제공, 또 인간 피드백 학습으로 자연스럽고 안전한 답변을 구현하는 것이 이 제로투원 전략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생태계 안에서 기여하고 또 혁신을 이뤄내는데 상당히 큰 시사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용자가 늘면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요. 그럼 성능이 좋아지고 모델과 툴이 점점 가치를 증대해가는 이 성장 모델을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데이터브릭스라고 하는 다음 사례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요. 개발자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서비스,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합해서 단일 데이터 아키텍처를 구현한 것이 핵심입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도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절감되고 동일한 데이터 원천에서 협업이 되다 보니까 훨씬 혁신이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준화로 이 생태계 전반을 장악했고요. 파트너십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장을 계속 가속화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마켓플레이스까지도 정말 크게 늘어나서 솔루션과 데이터 허브로서의 기능을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 데이터브릭스가 제로투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테크노바 우리가 계속 관심 갖고 있는데요. 교육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아마 비슷한 문제들을 갖고 있고 재정의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데이터 선순환을 구축하려면 교육 시장을 재정의하고요. 멀티모달을 도입해서
텍스트, 음성, 이미지, 코드, 영상 이런 것들을 개인화된 학습 경험으로 제공하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문제 발견부터 시작해서 생태계 확장까지 정말 멋진 여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통적인 교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작게 시작해서 크게 확장하라. 데이터가 곧 진입 장벽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의 선순환, 플라이휠을 만들고요. 또 과학적인 검증, 매트릭스를 잘 설계하는 것이 이 전체적인 에코시스템을 확장하는데 정말 핵심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또 퀴즈로 한번 확인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1번 퀴즈입니다. 제로 투 원은 수평적 개선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의 선택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바로 X. 맞습니다. 수평이 아닌 수직적인 진보이죠. 제로 투 원은 기존 시장의 경쟁이 아닌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틈새 독점 전략뿐만이 아니라 페이팔에서도 봤던 것처럼 완전하게 시장을 재정의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바로 제로 투 원의 핵심입니다. 잘 맞춰주셨습니다.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투 원의 마지막 7번째 핵심 질문은 무엇일까요? 보기 3가지 있습니다. 1번 시장 점유의 가능성, 2번 새로운 기회 발견, 3번 제품 전달 방식. 이 3가지 중에 가장 마지막 핵심 질문은 무엇일까요? 생각할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바로 2번 새로운 기회 발견입니다. 잘 맞춰주셨습니다. 핵심 가치를 이렇게 강화하고 또 차별화된 요소들을 잘 만들어서 아직 남아있는 기회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로 투 원 7가지 검증의 가장 마지막 질문이 됐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를 통해서 확장 전략을 잘 실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제로 투 원의 이론을 넘어서 우리 사업에 바로 적용하는 실행법까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가치들이 어떻게 하면 실전에 적용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결국 데이터 기반의 시장 검증을 설계하고 또 AI를 활용해서 독점적인 우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함께 만들어갈 우리 제로 투 원의 혁신, 오늘의 시작이 내일의 독점적 미래가 될 것입니다. AI 기반 창업 방법론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